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장대 음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는데 장대 음봉이 이렇게 딱 출현을 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보통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뭐 횡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상황은 그때그때 다른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캐치할 수 있는지 뭐 캐치를 떠나서 각각의 상황에 대비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해야만 하는 건지 많이 좀 깊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좀 그 지난 주제랑 연장선 상에 있어요. 뭐 장대 음봉에 대한 주제의 연장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조금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 그 잘못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주식이 잘 안 풀려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어찌 보면 저희가 이제 그런 시리즈를 좀 계속 올려드릴 것 같긴 한데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횡보하는 주식에 대한 거를 좀 물어볼게요. 그동안에 이제 영상을 보면 언니님이 주식이 횡보하는 거를 이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횡보하는 주식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재미없게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주식은 눈이 안 가잖아요. 일단 이 거래량도 없고 어디선가 레이더에 걸리지도 않고요, 솔직히. 그리고 보유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막 거의 움직임이 별로 없으니까 막 하품만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요런 거에 눈이 가죠. 거래량 팍 터지고 있고 이렇게 크게 등락을 하고 있는 이런 주식에 아무래도 관심이 가고요. 상식적으로 돈을 번다고 해도 여기서 이렇게 큰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게 수익이 훨씬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여기로 이렇게 팍 뛰어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언니님이 그동안 얘기했던 그 가르침을 받들어서 한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단순하게 일단 말씀드리면요. 관심이 가는 시점을 A라고 하게 되면은 A에 관심을 갖고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서 실제 매매는 B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예요. 박자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A에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 그때 관심 종목으로 넣고 실질 매매는 B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다. 뭐 요 정도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매매를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가 이제 B면 좋겠다라는 얘기네요. 네,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유익할 거예요. 기회가 더 많을 겁니다. 뭐 왠지 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를 보면 우리가 막 이런 때 들어가니까 이런 때 들어가고 이런 때 들어가니까는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네. 그럼 이렇게 꼬라박히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좀 잔잔할 때 들어가서 나중에 슈팅이 나올 때 오히려 팔아라 이런 얘기일 것 같긴 한데 네, 그 박자만 맞춰줘도 초보자분들이 생각보다 쉽게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이거 잔잔한 거 아닌가? 이렇게 확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이거 뭐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뭐 1, 2%, 3, 4%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도 그냥 횡보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면은 물론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또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어디가 이 횡보하는 데냐라는 그 지점을 못 잡는 거죠. 저희는 이게 이제 관심 종목이라고 친다면 요런 지점은 그래 알겠어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요런 지점은 들어가도 되는 건가? 요런 데는 들어가도 되는 건가? 뭐 요런 데 들어가도 되는 건가? 요런 데 들어가도 되는 건가? 막 온갖 데 또 들어갈 것 같은 데가 계속 보이거든요. 그럼 뭐 어디로 들어가라는 얘기지? 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지금 동그라미 친 데들은 다 괜찮긴 해요. 아, 다 괜찮긴 해요? 네, 차라리. 차라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100점은 아닌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100점이 될 순 없는 게 그 횡보하는 상황 자체, 그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초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거는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신이 생각하는 횡보 상황에서 해보면 되지. 그게 그냥 뇌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매도만 잘 조금 빠르게 잡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심각하게 물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몰빵 안 하고 매도만 잘 섞어줘도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이 종목 자체 예시가 뭐 딱 떨어지는 예시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좀 보면은 뭐 이런 데도 이제 뭐 횡보하는 데 같아서 이런 데 어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꼬라박혔고 물론 다시 회복했지만 그리고 뭐 요런 데도 사실 뭐 아까 같은 얘기로 보면은 차라리에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도 뭐 여기도 그렇고 근데 꼬라박혔고 죄송합니다. 꼬라박혔다는 표현 여기서도 아까 여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쭉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횡보하는 듯 하면서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포인트잖아요. 요런 포인트 요런 포인트 아까 그 차라리 이런 데도 괜찮습니다 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서 다행이었지만 요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바닥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횡보하는 데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사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말이 거기서 사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기존에 뇌동하거나 올라가는 상승 타이밍에 올라타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관리하기 용이하다. 그리고 수익 내기 더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안 좋은 횡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지만 이후에 계속 하락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조차도 근데 여기서만 보면은 아 왜 떨어졌어가 되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로 보게 되면은 이거 수익 내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느낌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몰빵 때려가지고 손 놓고 있다가 여기서도 못 파는 그런 경우만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익절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지금 이 박스 잘 그려주셨는데 이게 기간이요. 이게 9월 달부터 3월 달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동안에 하락을 계속 봐야 되는 거고 내 옆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종목들이 나오면서 돈 벌었다고 막 자랑질하는 애들이 나오는데 자랑질인가요? 환장하는 거죠, 막. 네. 네, 막 종목 토론방 갈 때마다 또 환장하는 거고 여기 이제 이 종목 토론방 들어가면은 너네는 왜 이딴 주식 사가지고 고생하고 있냐 이렇게 막 염장 지르는 애들도 나올 거고 뭐 여기 말고 딴 데 가라 막 그러면서 계속 눈길을 주거든요. 근데 맞는 말 같아요. 내가 이런 거를 했었으면 막 이런 때 들어갔었으면 하루만 해도 이거 지금 막 10%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거 내가 왜 이런 거를 사야 되지? 라는 이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초보죠. 왜 그래서 쳐볼까요? 이게 지금 6개월 동안에 뭐 그저 그런 수익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하루 이틀 뭐 여기 이렇게 기가 막다 잡아도 한 3개월 막 이렇게 되잖아요. 2, 3개월 동안에 엄청난 수익도 낼 수 있는 거고 또 재밌게 매매도 할 수 있는 걸 텐데 이게 좀 더 고수 아닐까요? 왜 초보냐라고 말하는 거를 그냥 오늘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다 생각하고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A가 될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초보고요. B가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차이점도 있습니다. A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판타지나 환상을 갖고 있는데 제 아들이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그 판타지부터 저는 깰 거예요. 무조건. 잠깐만요. 초보니까 여기 A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누구도 A는 힘든다는 얘기예요? 초보이기 때문에 A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초보자들이 A를 다뤘었을 때 되기보다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수라면은 A가 될 거라고 하는 거는 괜찮나요? 고수라고 해서 A가 100% 되진 않아요. A의 상황을 섞어서 이용도 하는 거지 A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그 자체를 모른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해야 수익을 낼 거다라고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초보자들이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쉽게 안 받아들여지죠, 보는 분들도.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지금 돈을 벌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내 친구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판에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또 나오거든요. 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이제 저희 채널에서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논쟁인데 오늘도 이제 요 얘기로 접어들었어요. 네,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전달이 될까요? 이게 이제 지나고 난 그림은 이런 정도로 그래 수익이 쉽게 날 것 같았지만 실제로 내가 여기서 초보자가 요 매매를 여기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 상황에서 수익 못 낸다는 얘기일까요? 그냥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거예요. 길동아,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서울대 법대 1등으로 나와서 사시나 로스쿨 나와서 검사, 변호사, 판사가 되면은 그래도 잘 살 수 있단다. 공부해서 내일 서울대 1등 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길동이가 갑자기 1등 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공부 되게 못하는 애인데 공부 잘하는 애면 또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일지라도 무조건 될까요? 나는 하버드를 갈까 서울대를 갈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애라면 서울대 1등 가야 돼요. 사시든 로스쿨이든 1등으로 갑니다. 네가 1등 정도는 해줘야지 될 거다라는 그거를 100%로.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보장이 안 되는 것이고 실력이 없으면 더더욱 보장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 가깝나요? 그런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한테 서울대 1등으로 해봐. 차라리 서울대를 가 하면은 그래 해볼 수도 있겠어. 근데 1등으로 가까지 정하게 되면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 차이예요. 잘하는 사람들은 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오히려 못하는 초보자일수록 하면 하겠지. 금방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될 거라고 믿고 싶은 거거든요.
초보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서울대 1등 합격해서 사시 패스 1등으로 패스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여기에 공략을 한다는 거는 내가 나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서울대 가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좀 집중해야 돼. 예를 들어 이런 데는 이렇게 이제 거래량 말라있는 이런 데는 이거는 그냥 인생 좀 대충 살려고 하는 그런 데야. 그럼 우리가 대충 사는 선택을 할 거야? 아니면은 좀 어렵더라도 좀 우리에게 성공하면은 좋은 기회가 오는 이런 데다가 내 인생을 투자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네, 정확히 반대죠. 그게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확히 반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무언가를 잘한다는 사람들은 그 노력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야 되는지 정도는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노력의 방향은 진짜로 노력을 했었을 때 되는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초보자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단순히 노력만으로 된다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가요? 이제 아까는 여기는 이제 인생 낙오자들이 도전하는 데고 여기는 좀 뭔가 큰 꿈을 가진 애들이 도전하는 영역이라고 초보자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언니님이 정확히 반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도전을 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다 도전하면 인생 낙오자 된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제 좀 더 정확한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런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는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언니님이. 근데 왜 우리 생각이랑 반대지? 왜 여기에 도전하는 게 도대체 서울대를 간다는 얘기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뭐 6개월 정도에 뭐 이렇게 별 재미없는 수익을 올리는 것 같고 느낌적으로 그런데 이게 뭐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제는 좀 궁금해 할 것 같거든요. 책상에 앉아있지도 못하는 길동이가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책상에 앉아있는 것부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책을 읽고 그 안의 내용들을 이해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책상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집중력도 없고 기다림이나 인내심이나 기타 등등 자신이 힘들어도 해내는 그 어떤 것도 못하는 사람한테 일타 강사 붙여가지고 이거 외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서울대 가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냥 그거랑 똑같고, 이 행위가 투자에서 나오는 여기서의 지루함이나 여기서의 기본적인 매매 그리고 감정 컨트롤, 이게 완전히 마스터돼야 이것보다 더 빠른 거, 그 다음에 그 끝에 가서 이 영역을 다룰 수라도 있는 거예요. 다룬다고 하더라도 100%는 안 되는 거고요. 사실상 여기는 서울대 들어가고 사실 1등으로 패스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변호사, 검사, 판사가 돼서 실전 뛰는 거거든요. 실제 재판을 가서 거기서 승률을 올려나가는 사람들의 진짜 실전 플레이 영역인데, 그러니까 여기라고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면은 계속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냐면 요 앞에 어딘가에서 사가지고 몇 년 들고 있었는데 요 영역에 와가지고 여기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익 내고.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사용해서 그냥 팔아가지고 수익 냈는데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주식을,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보는 분들이. 근데 언니님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건 여기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막 이런 거를 여기서 매매를 다이나믹하게 하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매수가 그 전에 이뤄졌고 여기서 판다, 이거는 전혀 해당은 없고요. 이 안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매수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지금. 네, 실제로 횡보장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횡보장에서 매수 포인트가 더 쉽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또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게 되는 거잖아요. 되게 높은 확률로. 뭐 여기서 갑자기 막 쑥 붙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하라는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언니님 얘기는. 네. 그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엉덩이 붙였다 치고 이렇게 오래 행보한 거에서 끝자락에서 어딘가에서부터 공략해서 조금 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급등 전 포인트 잡기 이런 식으로 또 가게 돼요. 네. 우리 엉덩이 붙였다 치자. 한 6개월 엉덩이 붙였다 치고 요런 포인트, 요거 이제 딱 시그널 들어왔을 때 요럴 때 그냥 몰빵 딱 들어가면 아름답게 수익 낼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초보자가 하기 괜찮은 거 아닌가요? 초보자라서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일관되게 자신의 욕심을 빠르고 쉽게 어떤 특정 포인트만 알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미 폐지됐지만 사시의 비유를 한 이유는 사시에서 한 줄 요약으로 외워가지고 딱 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투자에서도 한 줄 요약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이해를 했었을 때 실제로 투자를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를 쉽게 보는 거거든요. 쉽게 본다는 거는 마치 이런 거죠. 야, 사실 그거 아무나 패스하지. 근데 진짜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라고 반문해보고 싶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저도 밖에 나가서 사실 아무나 패스하지 절대 말 못할 것 같거든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은 참 어렵죠.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이런 건 없나요? 요렇게 여기도 나름 뭐 행보하는 데고, 여기도 나름 행보하는 데고, 여기도 행보하는 데였지만 이런 데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왜? 그냥 뭐 변화가 없잖아, 거래량이. 근데 똑같이 행보하는 거더라도 요렇게 이제 뭔가 좀 변화가 캐치되는 이런 시점에 들어가면, 시점 이후겠죠? 바로 시점 이후겠대. 이럴 때 들어가면 이때 1번, 2번, 3번, 4번에 들어가는 것보다 5번이 더 유리해. 근데 더 유리하게 시작을 해서, 이게 물론 바로 이렇게 나왔지만 또 6개월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가더라도,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더라도 5번에 들어가는 게 유리해. 이런 거 정도는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마저도 초보들의 착각일까요? 네, 완전히 초보자다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신경을 쓰는 건 맞는데 5번에서 들어가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몰아서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비중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비중을 집중한다라는 거거든요. 비중을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할수록 심판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그 이면은 모른다는 거죠. 될 수도 있습니다. 5번에서 비중을 집중시켜서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도 잘 나왔으니까 여기는.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로 갔었을 때는 비중을 집중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비중을 분산시킨 것보다 못한 결과에 직면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요? 자, 비중을 집중시킨다 이 얘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시작을 해서 비중을 분산시키는 거. 이번엔 이제 무조건 분산을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분산을 하는데 1번부터 시작해서 분산을 하는 것과 2번부터 시작해서 분산을 하는 것과 3번부터 분산, 4번부터 분산 이렇게 가는 거랑 5번부터 분산하는 거랑이랑 보면 똑같이 분산을 하더라도 분산을 5번부터 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이런 포인트는 없나? 이런 궁금증이 또 들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비중을 분산하면 많이 못 모았을 수 있겠지만, 비중을 많이 못 채웠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수익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하면은 수익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고, 이게 또 더 계속 떨어지면은 똥이 돼버릴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런 내가 비중을 분산시키기 시작하는, 매수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시그널을 보고 그때부터 분산을 하는 게 그냥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그냥 무턱대고 행보하는 데보다 낫지 않나? 결국에는 그 시그널이 해답은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뭔가는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네, 생각이 들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럼 이거는 괜찮죠? 저는 바로 반문하고 싶어요. 투자의 목적이 뭐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목적이 뭘까? 이게 궁금하긴 해요. 이 분들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뭔가 결과를 빨리 보고 싶다. 이게 그냥 목적인 사람이거든요. 더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제 기준에선 그냥 쫄보예요. 왜 쫄보죠? 투자하는 종목에다가 내 돈을 오래 놔두지 못하는 것 뿐이죠.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분산을 했으니까 여기에 또 많이 들어가지도 못했겠죠? 그러면은 계속 떨어질 게 오래 막 예상이 되고 횡보가 오래 예상이 되는 거에다가 분산을 하는 게 고수의 길인가요? 그 예상 누가 했나요? 제가 했죠. 당신은 주식 실력이 어떠신가요? 초보자 아닌가요? 초보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되게 고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긴 하네요. 네. 결국에는 이 모든 거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심,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스타일의 성취감, 이런 거 기준대로 그냥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잘 될 확률? 정말로 내 맘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친구들 다 만나고 뭐 하고 한 다음에 나 근데 사실은 1등으로 패스하겠어.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에요. 너무 돌직구인가요? 근데 이제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쨌든 고수들은 그러면 뭘 보고 판단하냐? 나는 초보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만 고수들은 뭐 이걸 보고 여기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좋다. 아니면은 뭐 오히려 이게 뭐 거래량이 없는 상태 뭐 어딘가부터 들어가는 게 좋다. 아니면 가격이 뭐 여기 차트상에서 여기 바닥에 찍혔을 때 들어가는 게 좋다. 뭔가가 있을 텐데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래 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처럼 들리니까 이게 뭘 배울 필요가 있는 얘기인가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1번부터 5번을 지나가는 이 행동이 필요하고요. 처음엔 그냥 정직하게 지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실력이 쌓일수록 이제 비중을 이 안에서 크고 작음을 조절을 하면서 변화를 주면서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특정 시점에서 비중을 조금 더 높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비중을 낮추기도 하고 비중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이 까만색은 비중 그래프예요. 네, 이런 변화를 주면서 컨트롤을 해 나가는 거지. 이 변화를 준다고 할 때 여기가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이것만 하고 1번 자체를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비중을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걸로 보면 이건 비중 그래프인데 9월 달부터 해서 여기도 대충 9월까지 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그럼 이 동안에 돈을 벌 수는 있는 건가요? 벌리죠. 그 안에서 벌게끔 만들어야죠. 그 컨트롤을 찾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투자 실력이죠. 자리 맞추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고수는 내가 사서 전량으로 파는 이익에 없나요? 그냥 계속 비중이 그냥 바이의 양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셀의 양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지 포지션이 비워지는 그런 때가 없는 건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수로 가게 되면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금 더 큰 물량을 한 번에 딱 들어가서 타이밍 맞춰서 딱 팔고 나오는 거 그런 상황이 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비중이 줄고 늘어가는 이 타이밍을 극대화해서 스캘핑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또 고수는 또 막 하네요. 스캐핑은 또 이런 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할 수 있죠. 그럼 나도 하고 싶은데 왜 나는 못한다 그러고 왜 이런 데서 하라 그러는 거지? 이게 이제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 같거든요. 이걸 할 줄 알면 이걸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부터 해야 이게 이해가 돼야 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럼 고수가 하는 방법 가르쳐 주면은 저 따라 할 수 있잖아요. 요렇게 얘기한다는 거 알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만약에 언니님이 옆에서 스캐핑 치는 거를 딱 붙어가지고 매일 그거를 보면 다른 거 안 보고 언니님이 스캐핑 치는 것만 계속 봤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아들인데 아빠 스캐핑 쳐? 가서 볼게 이런 다음에 이제 계속 옆에서 그거를 막 레코딩까지 하면서 녹화까지 하면서 그거 계속 본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못해요? 왜죠? 아니 100% 못해요. 아니 그러면은 스캐핑 하는 거를 똑같이 나한테 시그널을 줘서 이때 사고 팔으라고 이제 똑같이 해가지고 서로 뇌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똑같이 그걸 한다 그러면 못해요. 그래도 못해요? 왜일까요? 그게? 감정이 다르잖아요. 처음엔 다르지만 그걸 한 5년 정도 하면 그러면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스캐핑만 계속 그거를 계속 보면 5년까지 한다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5년을 못 버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 못 버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단순한 게 그냥 뭐 호날두나 메시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경기하는 거 계속 돌려봅니다. 그리고 내가 운동장 가서 한번 똑같이 해보세요. 진짜 똑같이 해보세요. 이런 예는 또 들 수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나랑 진짜 친해요. 그래서 훈련할 때마다 날 불러가지고 다른 거는 안 가르쳐주고 그 가마차 가지고 손흥민 그 존 있잖아요. 거기서 골 넣는 것만 그거만 집중적으로 차는 거를 나랑 같이 한 거예요. 그럼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그건 할 수 있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진짜로 그러면 공만 찰까요? 다리 근력을 강화시키는 다른 별도 훈련을 시키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그것만 아무리 연습해봤자 실제 실전 경기에서 본인이 플레이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상황이 밥상 차려주듯이 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황을 자신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만 해서는 또 의미 없다. 네, 근데 이 사람 체력이 저질 체력이라서 2분 뛰면은 이제 4.5입니다. 못 뛰어요. 그러면은 공은 어떻게 받을 건데? 이게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그냥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쉽게 가려고 한다.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말씀 받들고 제가 조금 어렵게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행보 또는 이렇게 좀 하락하는 이런 흐름에서 재미없는 흐름이잖아요. 그냥 솔직히 톡 까놓고 이런 흐름에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나의 그 기본기, 체력 훈련 이거를 위한 건가요? 이렇게 고수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돈도 번다고 해서 좀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건 결국엔 훈련의 의미에 불과한 거잖아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뭐 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스타일은 다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그냥 소신 발언을 하게 되면은 이 기본에 가까운 흐름에 큰 돈을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큰 돈을 넣는 것보다는 여기에 큰 돈을 넣는 게 자연스럽다? 아니면 고수는 그런다? 이 얘기인가요? 근데 고수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수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최소한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어디에 더 큰 돈을 넣을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에 훨씬 더 큰 돈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큰 돈을 넣을 수 있다는 말의 다른 말은 수익이 어떻게 만들어지나를 생각해 보세요. 수익금은 비중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큰 돈을 넣을 수 있다는 거는 비중을 그만큼 더 끄집어 올릴 수 있다는 거고, 그 말은 이 행동이 결국에는 수익금을 만들기 위함이지 뭐 단순히 초보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이것부터 기초부터 재미없는 것부터 시작한다?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을 배울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언니님. 그냥 이런 데에 좀 이렇게 천천히 큰 돈을 넣는 걸 하면 계속 뭐 저희 빌드업 배웠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빌드업 해나가는 거 하면 되겠네요. 뭐 언니님 클럽도 하고 그러는데 뭐 굳이 거기 들어가서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혼자서도 그냥 이제 마음만 좀 바꿔먹으면 되는 것 같다는 얘기가처럼 들리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 여기에 있다면, 꽃밭에 있다면 여기서 좀 나와라, 이것만 좀 지키면 되는 것 같아서,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뭘 배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일단은 그 논리 자체에는 동의는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건 동의한다는 거죠. 네, 동의는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상의 언어로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 나 혼자 운동장 열심히 뛰면은 나도 손흥민 되겠네. 이게 가능할 수 있죠. 가능하면은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는 생각하고요. 왜냐면 여기서 이 행위 하나하나 판단이나 이럴 때 길을 잃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초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그려진 그림을 갖고 얘기하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그럼 이렇게 별거 아닌 거에 들어가야지 해서 여기서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막 그러다가 또 다시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여기만 해도 갑자기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게 나는 뭐 6개월을 예상했는데 3년이 가고 5년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판단할 것들이 생기겠죠. 그 상황을 혼자서 그냥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되게 모순에 가깝죠.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사실 저희 클럽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클럽에서는 언니님이 하는 매매를 아까 제가 예로 들었는데, 아들한테 자 아들아 이렇게 해, 나 하라는 거 똑같이 해,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상황에서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해야 될 것들을 그렇게 해요. 다 옆에 뇌로 전이시키듯이 저희가 클럽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라는 대로 하라 그래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죠. 못한다는 거는 막 내적 갈등이 되게 심하게 생기는 거죠. 이걸 내가 지금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나는 그냥 좀 더 들고 있고 싶은데 왜 여기서 전략 매도 하라 그러지, 막 나는 지금 다 팔고 싶은데 왜 더 끌고 가는 거지, 온갖 고민이 다 되잖아요. 아마 클럽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하라는 대로 하라 그래도 그걸 못하는 게 사람인데, 혼자서 그냥 그걸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라고 하면서 잘한다? 그럼 애초에 그건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셔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네요.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기술이나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중요한 영역은 투자를 진심으로 잘하고자 한다면은 기술이나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판단력을 배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훈련해 왔고, 정말로 판단력을 배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서 여기서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저게 맞는 거 아니야? 나는 어니스트랑 생각이 다른데, 다 존중해요. 하지만 자신의 그러한 판단력으로 투자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어니스트가 하고 있는 방법은 내가 볼 때 되게 비효율적인데 근데 어니스트는 계속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은 그 다른 판단력이 차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배운다는 거는 저는 기술이나 방법 이전에 판단력을 배우는 거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네요.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그동안에 이제 판단력이라는 말을 썼었나? 처음 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참 적합한 표현이네요. 판단력.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오늘 영상 너무 길었는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요즘 영상이 거의 막 다 퍼주는 식으로 가고 있죠. 더 그러죠. 전에도 많이 알려드렸지만 얘기가 좀 더 깊이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깊이감이 생길수록 보는 분들은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이 판단을 올바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내가 실전에 뛰면 그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좀 원리 원칙적인 얘기처럼 들어서는 실전에 적용하기도 어렵고, 그게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는 분들이 계시니 저희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이 영상으로 부족한 분들은 당연히 저희 클럽에 오시면은 보다 더 심층적으로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래요. 회원분들이 유튜브 영상 볼 때, 유튜브만 볼 때랑 클럽 와서 유튜브 영상 보니까 완전 다르다.
이해되는 게 완전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 말은 뭔가 이런 실전을 계속 뛰면서 이해의 깊이가 완전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가 영상 이렇게 찍으면서 저희 진짜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라고 해도 이거 뭐야 그냥 맨날 알려주는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요만큼만 캐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고 이 판단력, 이 순간순간의 판단에 저희와 동기화가 돼야 돼요. 어떤 분께서 동기화라고 이제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과 본인의 생각이 동기화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클럽을 하고 있고 유튜브도 뭐 동기화가 좀 많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서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잘 따라오시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계좌를 꾸준하게 성장시키고 주식으로 성공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롱런하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뭐 앞으로 영상도 계속 좋을 거니까 구독 알람 해두시고, 그리고 말씀드리는 클럽은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